중국의 한 SNS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차오파오라며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본 미국 여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도 안 된다는 듯 화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화를 내고 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건강 전문 칼럼니스트이자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화려한 마천루가 빽빽이 들어선 맨해튼의 한복판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건강 트렌드와 웰빙 정보를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제 SNS 채널에서는 다양한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추천하는 콘텐츠를 선보여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자신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은 칼럼니스트로서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칙칙하게 가라앉은 안색, 점점 깊어지는 다크서클,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뾰루지들. 미국의 최고급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고 유명 브랜드의 고가 화장품을 바르고 온갖 종류의 영양제를 섭취해도 개선되지 않는 피부 상태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중 한 해시태그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에이지리스 코리안 에이질러스 코리언 나이를 초월한 한국인 혹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젊어 보이는 한국인이었죠. 이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해외 누리꾼들이 놀라움과 부러움을 담아 만든 해시태그였습니다. 수십 개의 게시물을 넘기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게시물 속 50대 한국 여성의 사진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맑은 피부와 활력 넘치는 모습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나이를 거스르는 듯한 동안의 미모와 건강미가 돋보였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였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 안에 담긴 과학적 가치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을 책임지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들이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곧바로 집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지만 김치 코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홀푸드부터 시작해 코스트코, 트레이더조까지 뉴욕 시내 주요 마트를 모두 둘러봤지만 상황은 똑같았죠. 마트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김치는 입고되자마자 매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라면 분명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개인적인 갈증이 맞물려 저는 김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김치를 직접 구하기는 어려웠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김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발효식품이라고만 생각했던 김치가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음식이었죠. 먼저 최근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김치 속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부터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까지. 특히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에 함유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인 에이미 브라운이 자신의 SNS에 매일 아침 김치를 먹는다는 글을 올린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포스팅 이후 수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김치 먹방을 선보였고 유명 건강 전문가들도 앞다투어 김치의 효능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특히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 전문가 마이클 그린 박사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프로바이오틱스라며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건강을 지켜온 비결이 바로 이 전통 발효식품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김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의아한 기사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사가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는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죠. 특히 중국 최대 식품 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정한 김치의 원조는 중국이라는 캠페인을 펼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베이징의 한 거대 식품 기업은 정통 중국식 김치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대 중국의 절임 문화가 한반도에 전해진 것이 오늘날의 김치가 되었다는 왜곡된 역사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은 한국의 김치는 중국 파오차이의 아류작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도 오리지널 차이니즈 김치라는 광고가 등장했고, 미국의 주요 식품 유통업체들도 중국산 김치를 대대적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유명 요리 프로그램과 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확산시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서구권 언론들이 이러한 주장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몇몇 푸드 칼럼니스트들은 동아시아의 발효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고,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어요. 검색을 거듭할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김치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럼니스트로서 또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로서 김치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는 글로벌 식품 기업 골든드래곤의 최고 경영자 조너선 리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미국 식품 시장에서 급성장한 인물이었죠. 최근에는 김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노리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조너선은 먼저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들과 SNS 스타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행사를 개최했어요. 동양의 전통 발효 문화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 그는 교묘하게 김치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을 근거로 들며 김치의 시작이 중국이라고 주장했고, 수백만 달러의 협찬을 미끼로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죠. 특히 그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국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파오차이라는 중국 절임 채소가 김치의 원조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했어요. 미국의 주요 방송에 출연해서는 우리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라며 순수한 의도인 척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 오리지널 차이니즈 김치를 홍보하기 위한 계산된 행보였습니다. 조너선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미국 최대 식품 유통망과 손잡고 자사 제품을 대형마트에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일부 미식 전문가들을 설득해 중국식 김치가 더 건강에 좋다는 허위 연구 결과까지 발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차세대 계획이었어요. 미국 특허청에 김치라는 단어의 상표권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자신의 차이니즈 김치 브랜드를 확장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건강 칼럼니스트로서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한식당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한 한국인 셰프는 제가 찾던 진실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헤매던 중 맨해튼 첼시 지역의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한식당. 서울 키친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파인다이닝 출신의 한지훈 셰프가 운영하는 이곳은
미쉐린 가이드에도 소개된 뉴욕의 숨은 보석 같은 곳이었어요. 처음 마주한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였지만 요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진정한 장인의 열정이 눈빛에서 느껴졌죠. 특히 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지훈 셰프의 첫마디였어요. 김치는 한국인의 혼이 담긴 음식이에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섭리를 읽어가며 완성한 지혜의 결정체죠.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달래로, 여름에는 열무로, 가을에는 배추로, 겨울에는 동치미로 이어지는 김치의 사계절. 그리고 각 가정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레시피들. 심지어 같은 배추김치라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맛을 내는 이유까지. 그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지훈 셰프는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김치들이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총각김치. 각각의 김치는 재료부터 숙성 정도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보여준 김치 가게도였습니다. 한국의 각 지역별 김치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을 정리한 자료였는데 이를 통해 김치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닌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지훈 셰프는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김치 논란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발효 문화는 인류의 보편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김치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절마다, 지역마다 다른 김치를 담그며 이를 식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왔죠. 그는 잠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중국이 우리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복, 한글, 판소리, 심지어 K-팝까지도 중국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하지만 진실은 결국 진실로 남는 법입니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우리 김치의 가치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지훈 셰프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치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지훈 셰프는 자세한 준비물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절인 배추와 무채, 마늘, 생강부터 시작해 질 좋은 고춧가루와 새우젓까지. 특히 배추는 절이는 데만 하루가 걸리니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씀대로라면 김치 담그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준비물 목록을 정리하던 중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식당 중에서 왜 하필 지훈 셰프의 김치가 특별히 인정받는 걸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의 김치는 이미 뉴욕타임즈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고 현지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어요. 더욱 기대되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약속대로 이른 아침 서울 키친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커다란 배추들이 소금에 절여져 있었고 정성스레 다듬어진 무채와 갖은 양념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지훈 셰프의 지도 아래 처음으로 김치 담그기에 도전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이 어우러진 속 양념을 배추, 입 사이사이에 바르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양념을 만드는 과정이었죠.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닌 모든 재료의 양과 순서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훈 셰프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이라며 배의 단맛과 사과의 자연스러운 달콤함을 더해 깊이 있는 맛을 낸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직접 담근 김치는 숙성을 위해 항아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지훈 셰프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했죠. 그동안 매일 들러서 숙성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얀 배추는 선명한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고 발효가 진행되면서 특유의 상큼한 향이 퍼져나갔어요. 매일매일 맛을 보며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마치 과학 실험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완성된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입 안가득 퍼지는 깊은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김치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꾸준히 먹을수록 피부는 맑아졌고 장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록하며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김치를 먹기 전과 후의 피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매일 느끼는 미세한 변화들을 꼼꼼히 적었어요. 2주가 지나자 다크서클이 엷어졌고 한 달이 되자 여드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소화 기능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자주 탈이 났었는데 김치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2kg가량 감량되었습니다. 뉴욕의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김치가 해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가 직접 체험한 한국 전통 음식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직접 담근 김치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한 저는 이를 제 SNS 채널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솔직하게 공유했죠.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많은 팔로워들이 김치의 효능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제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의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의도적으로 악의를 담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골든드래곤 직원으로 보이는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도용하고 있다. 파오차이가 진정한 원조다.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등의 악성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심지어 제 이전 게시물까지 찾아가 비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제 개인 메일과 사회관계망으로까지 찾아와 저를 압박했고, 심지어 제가 쓰는 칼럼에도 조직적인 비난이 이어졌죠.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 본업이었는데 갑자기 제 글들은 편향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평소 친분이 있던 미디어 관계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평소 제 칼럼을 싣던 몇몇 매체들이 갑자기 원고를 거절하기 시작했고 광고주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골든드래곤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해요. 밤마다 악성 댓글과 협박성 메시지를 읽으며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했을 뿐인데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거센 반발이 오히려 김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치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김치의 본고장인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죠. 진실은 결국 진실로 남는 법이니까요.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치의 진정한 가치와 역사를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김치의 본고장인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죠. 진실은 결국 진실로 남는 법이니까요. 이 결정을 지훈 셰프에게 알리자 그는 흔쾌히 한국의 유명 김치 명인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라도 순창의 한 김치 명인은 5대째 가문의 비법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죠. 지훈 셰프의 도움으로 빠르게 한국행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정서가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공항 곳곳에 놓인 김치 홍보물들, 면세점의 김치 전문 매장, 심지어 김치 박물관 안내 책자까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닌 국가의 자부심임을 실감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광화문의 김치 박물관이었죠. 그곳에서 본 김치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제조법과 저장 방식,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완성된 현대 김치의 모습까지. 특히 조선시대 궁중 김치는 그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에 달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어서 방문한 전통시장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담그는 문화, 김장 김치를 이웃과 나누는 정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비법까지.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닌 한국인의 삶과 문화가 깃든 소중한 유산이었죠. 순창의 김치 명인을 만난 것은 특히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이슬 맺힌 채소를 고르고 직접 담근 젓갈로 양념을 만들었어요. 한 포기의 배추를 절이는데도 물의 온도와 양 절이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정확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김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김치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김치문화진흥원까지 설립해 김치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김치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조너선의 세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직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조너선은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죠. 먼저 주요 식품 전문 매체들에 대대적인 광고를 실었습니다. 동양의 발효 문화, 그 시작은 중국에 있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중국 고문헌을 근거로 들며 파오차이의 역사가 김치보다 오래되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한국이 이를 모방했다는 왜곡된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뉴욕의 유명 미식 평론가들이 하나둘씩 조너선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골든 드래곤 측에서 엄청난 광고 계약을 미끼로 이들을 회유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조너선은 더 나아가 자신의 회사 제품에 오리지널 파오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형마트 매대를 자신들의 제품으로 채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식당들에까지 자신들의 제품을 강매하려 했죠.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김치는 중국 전통 음식이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이 논란을 단순한 동아시아의 식문화, 전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진실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제 SNS 계정은 중국 누리꾼들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거의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고, 제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어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죠. 심지어 제가 평소 거래하던 광고주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김치의 역사,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김치에 담긴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정성. 이것들은 그 어떤 거짓 선전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한국의 김치 명인들, 연구자들, 그리고 지훈 셰프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제게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이제는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저는 리얼 김치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먹방이나 요리 영상이 아닌 김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진정성 있는 도전이었죠. 먼저 지훈 셰프와 함께 김치 담그는 전 과정을 상세히 담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배추 고르는 법부터 절이고 양념하는 과정, 그리고 숙성까지. 특히 한국의 김치 명인들이 보내준 조언들을 영상 곳곳에 담아냈어요. 이 영상은 단숨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고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챌린지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김치를 해석한 요리를 선보였고, 이탈리아의 유명 요리사들은 파스타와 김치의 환상적인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중시하는 할리우드 배우들도 하나둘씩 챌린지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특히 영향력 있던 것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김치 관련 연구 결과였습니다. 김치 속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의 항산화 효과도 입증되었어요. 이 연구 결과는 챌린지의 의학적 근거를 더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챌린지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갔어요.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들은 앞다투어 자신들만의 김치 메뉴를 선보였고, 유럽의 고급 식당들도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더 이상 낯선 발효 음식이 아닌 세계인이 즐기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아갔죠. 우리의 챌린지는 조너선의 거짓 선전을 자연스럽게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며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성과 과학을 경험했고, 이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진실이 되었어요. 마침내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위대한 선물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고, 음식 전문 채널에서는 한국의 김치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죠. 이제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너선의 거짓된 주장들은 이러한 진정성 앞에서 힘을 잃어갔고, 김치의 진정한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리얼 김치 챌린지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동안 조너선과 골든드래곤은 점차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SNS를 통해 진정한 중국의 맛을 강조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그 가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었죠. 특히 건강 효과를 직접 체험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어요. 골든드래곤의 전직 임원이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조너선이 의도적으로 김치의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 광고를 펼쳤다는 증거를 가지고 나왔죠. 심지어 일부 연구 결과까지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폭로 이후 상황은 급변했어요. 골든드래곤의 주가는 급락했고, 대형 마트들은 앞다투어 차이니즈 김치 제품들을 매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이어졌죠. 조너선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FDA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 표기 위반과 허위 광고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었고, 결국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죠. 특히 중국 음식점들까지 하나둘씩 한국 김치를 찾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맛과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식당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치 전쟁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 김치의 세계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이제 김치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골든드래곤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닌 진실이 거짓을 이긴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다른 전통식품들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한국 식문화의 우수성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골든드래곤의 몰락 이후
김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닌 현대인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필수 식품으로 자리 잡았죠. 처음 김치를 접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건강 칼럼니스트로서 수많은 식품을 연구하고 소개해왔지만 김치만큼 제 인생을 바꾼 음식은 없었어요. 피부 건강이 개선되고 장 건강이 좋아진 것은 물론 전반적인 컨디션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기쁜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의 최고급 레스토랑부터 이탈리아의 전통 식당까지 이제는 김치를 활용한 메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의 학교 급식에도 김치가 오르기 시작했죠. 한국의 김치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국의 영양학자들과 의학자들은 김치의 효능을 연구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있죠. 발효식품의 미래로 김치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지훈 셰프의 식당은 이제 뉴욕의 필수 맛집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죠. 특히 그의 김치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 SNS 채널은 이제 전 세계 김치 애호가들의 소통 창구가 되었어요. 각국의 요리사들이 자신만의 김치 레시피를 공유하고 김치를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법을 선보이고 있죠. 김치는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닌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김치를 배우고 김치에 담긴 한국인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국인의 정성과 과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자 인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의 다음 목표는 김치를 통해 발효식품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김치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김치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가치이자 제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